안녕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 조금 해드릴게요. 얘는 건설기술진흥법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올 뭐 건설기술진흥법은 출제 기준에서 제외된다. 뭐 사실 그건 아니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사항을 뭐 이를테면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하는 거니까 이제 너무 과다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이런 게 있구나만 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줄여서 산안법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을 해서 건진법 합니다. 이렇게 건진법 하는데 요게 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이건 국토교통부죠. 얘는 그래서 국토교통부고 이제 고용노동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있고 여기에도 또 안전관리자가 있고 혼동되는 게 많아요. 그다음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고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고 왜 혼동되는 것이 많냐면 법으로 치면 이게 공사를 하는 중에 이제 적용되는 두 가지 법률 사항이고 공사를 끝났으면 또 뭐가 있냐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시특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공사 이후에 유지관리, 즉 유지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공사 중에 하는데 이 산안법은 공사하는 중에서 무엇을 하냐면 근로자의 뭐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고 이것은 뭐냐면 여기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품질을 높이고 이렇게 해놨죠. 품질을 높이려고는 이제 좀 확장을 하면 품질인데 건설 공사 중에 품질이 저하되면 예를 들어서 흙막이를 이렇게 했어요. 흙막이 이렇게 했는데 흙막이를 했으면 이 외부에 뭐 건축물이나 뭐 학교나 유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이게 아니고 건설공사 하는 동안 품질을 확보해서 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 근로자도 상해를 입지만 외부 제3자가 뭐 다치거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목적이긴 한데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제3자, 즉 근로자도 해당되지만 제3자가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제 제정된 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품질을 높여서 공공복리 증진도 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크고 사실 이거예요. 공공복리 증진, 즉 지나가는 행인들 아니면 뭐 밤에 주무시는 분들 갑자기 공사를 잘못해서 돌아가시지 않도록 우리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정된 것이 건설기술진흥법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공사 중에 진행되는 법률이다 보니까 흡사한 게 많겠죠. 그죠? 얘는 좀 다르고 얘는 이제 이미 준공이 된 상태에서 유지 관리 오랫동안 내구성을 확보해서 이제 그 한 번 이제 준공한 시설물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에 관한 사항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건 안 읽으셔도 되고요. 뭐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뭐만 보시냐면 여기서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가 있어요. 안전관리계획서. 말 그대로 안전 사항에 관한 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이고 산안법으로 가면 이게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랑 흡사해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하고 거의 흡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예. 거의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시작을 1종, 2종 시설물로 한 거고 이제
유해염 방지 계획서는 1종, 2종으로 구분을 하진 않고 기타 이제 뭐 높이, 뭐 깊이 그 기준으로 하는데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1종, 2종, 10m 이상 굴착, 그다음에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설 공사 중에서 리모델링 해체 공사,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 공사, 가설 구조물 사용 공사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동력 사용 가설 구조물, 작업 발판 일체, 즉 작업 발판의 안전시설 일체와 설치하는 즉 작업 발판 일체 가설 구조물, 복합형 가설 구조물,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인데 얘를 1, 2, 3, 4, 5, 6, 7, 8로 암기하시긴 좀 힘드니까 제가 잠시 후에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서 요 그림을 착안해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라고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얘네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되고, 다만 뭐가 있냐면 수립 기준에 총괄안전관리계획에 무엇을 작성하냐면 공사 개요, 현장 특성 분석한 내용, 주변 안전관리 대책, 지하 매설물도 포함해서 통행안전시설, 현장 운영계획, 그리고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인데 여기서는 안전관리비라고 해놨고, 교육계획,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거는 알아둘 필요가 없고, 이제 기사시험 아니나 산업기사 시험을 보실 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만 알아두시냐면 요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마저도 시험에 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요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 하나 올려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여기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공사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따라 하시면 높이가 21층 이상이거나 전체 면적이 총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1종이고요. 그 다음에 16층 해놨죠. 16층 이상 공동주택 2등이고 2층이고 10층 이상 리모델링 해체 공사, 그리고 즉 10층 이상 리모델링, 10층 이상 16층 이하 리모델링 해체 공사, 그러면 31m 이상 가설 구조물 또는 비계 사용 공사, 10m 이상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10m 이상 굴착,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 구조물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16층에서 21층 미만 건축물 면적은 3만에서 5만, 요거 2종이 되겠고요. 타워 크레인 사용 공사, 브라켓 비계 또는 사용하는 브라켓 비계 가설 구조물 사용 공사, 그리고 인근에서 20m 이내의 시설 폭파 작업을 하는데 20m 이내의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이내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거나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동바리를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 공사, 요 내용이 이제 1종, 2종에 해당되는, 즉 안전관리 계획을 1종, 2종이고 기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공사죠.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왜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요. 안 나오시고 너무 이쪽으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왜냐? 산업기사에는 보통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즉 고용노동부에서 입법한 뭐 규칙이나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을 내는 거지 건설기술정법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요런 게 있구나.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면은 유해염 방지계획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안전관리계획서라는 제도가 있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그 계획서, 유해염 방지계획서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제출을 하죠. 결과적으로는 국토부에 제출하는 거고,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거죠. 근데 산하기관에서 접수를 받죠. 그렇죠? 예, 산하기관, 즉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제 공단에서 하겠죠. 예, 그 지방 관서에서 하는데, 노동부 관서에서 하는데, 제출을 하면 판정이 적정 또는 아니다 해서 부적정,
그 다음에 조건부 이렇게 나오겠죠. 판정은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판정 방법은 이렇게 되죠. 적정, 부적정, 조건부 이렇게 나오죠. 조건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뭐 하나를 계획서를 냈어요. 계획서를 내면 적정이 나와요, 부적정이 나와요, 조건부가 나와요. 뭐냐면 다 이거로 나와요. 거의 90% 이상이 조건부. 조건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적정은 공사를 착공하는 거고 부적정은 착공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즉 승인기관 고용노동부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책임을 져야 돼. 부적정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조건부로 나오게 됩니다. 조건부로 나온다는 것은 공사를 착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 착공하는 거예요. 공사를 착공하고 이 조건부에 해당되는 것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고 공사는 내가 이제 관련 부처에서 조건부 상목을 토를 단 그 내용을 유의해서 공사를 하라 이런 뜻이죠. 유의해서 공사를 하라는 거지 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정도 알고 판정이 세 가지로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책 올려놓고 하면 안전관리계획서를 냈더니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것은 계획서니까 그러면 안전관리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내가 이렇게 받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는 같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정기안전점검이라는 내용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시 교재에 올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왔어요. 그죠? 1종, 2종 시설물 10m, 100m, 그 다음에 10층에서 16층 미만, 그리고 건설기계 사용공사, 그리고 가설구조물 사용공사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 신경 써서 보시지 않아도 돼요. 이건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왜 하느냐 하면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죠. 안전 점검.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상점검, 그 다음에 정기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이 있었는데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법에는 자체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초기점검, 공사 재개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어려우시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합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이 있는데 정기점검은 말이 정기적으로라는 뜻이잖아요. 정기점검은 언제 하냐면 안전관리계획서에서 난 요때마다 점검합니다라고 계획을 내게 되거든요. 이걸 정기점검이고 이렇게 했는데 정기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이렇게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위반을 했는데 점검을 한다는 뜻은 결과가 잘 나올 수도 있고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안 나왔어. 만약에 안 나오면 정기점검해서 잘 안 나오면 의심이 가니까 정밀점검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하죠. 자, 그게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이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조치가 나오냐면 공사하다가 이것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보수 또는 보강하세요라고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점검하면 보수 보강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정밀점검을 끝나면 공사를 잘 해서 뭐가 되냐면 준공할 때 준공 전에 초기 점검을 합니다. 초기 점검이라고 있죠. 초기 점검. 준공 전에 한단 말이에요. 초기 점검을 하는데 뭐 하나가 있냐면 자체 점검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요즘 같은 지금이 24년도 1월 19일인데요. 요즘 같은 때에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막 부도나고 그러잖아요. 건설회사. 이렇게 된 데는 어떻게 되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왜? 공사를 하는데 자기 돈 갖고 공사하는 그 대규모 공사는 거의 없어요. 공사가 은행에서 또는 뭐 기타 금융권에서 돈을 이렇게 이때 지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줘. 그러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죠. 중단되면 계속 세워 있는 거죠. 자, 중단됐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때가 있어요.
계속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공사 재개 전 점검이죠. 자, 공사 재개 전은 1년 이상이 공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었다. 그다음에 이후에 공사하려면 뭐 철근도 부식하고 기타 자재도 부식이 되고 변형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를 멀쩡한지 안 멀쩡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공사 재개 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건설기술진흥법에 있는 점검은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정상적으로 하면 재개 전 점검은 없는 거고 이제 공사가 1년 이상 공사하다가 중지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는 공사 재개 전 점검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정기안전 점검이 이제 정기안전 점검은 뭐냐?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나는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나는 이때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계획을 수립한 것에 해당되는 점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점검이 되는데 요거는 뭐 크게 봐서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면 뭐 이거만 해봅시다. 자, 교량공사를 한다. 자, 교량공사 하면 대부분이 1차, 2차, 3차를 하는데 교량공사 이거는 가시설공사, 하부공사, 상부공사를 할 때마다 차수별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 정기점검을 하는 거죠. 터널도 그렇고 대부분은 3번만 하고 특수한 댐이나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5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 2차, 3차 점검을 했더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 했어요. 여기서 가시설 공사가 좀 불안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정밀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부 공사했는데 하자가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밀 안전 점검을 하게 되는 거고 상부 공사도 마찬가지겠죠. 하부 공사는 바로 뭐냐면 기초 공사가 되겠고 그죠? 기초나 교각 공사가 되겠고 상부 공사는 상부 슬래브가 되겠죠. 슬래브에 뭐 균열이 있거나 단차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기 점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하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출제 범위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전관리 계획서하고 정기안전 점검까지를 간단하게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